안녕하십니까, 이혜란입니다. 또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북한에서 군수공업 분야의 정책 기자로 활동하셨던 진짜 북한의 기자, 여기자 김길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 4발을 발사했죠. 그래서 이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쁘시죠? 또 계속 미사일 쏘면 바쁘시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지금 오늘 김정은이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또 드디어 미사일 4발을 발사를 했죠. 이것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떨어져서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아베 총리가 막 또 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상당히 위기인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발작을 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하죠? 위험하죠. 북한 미사일 개발의 정책적 목적, 야망이 위험한 거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계속 이제 오늘 보니까 1000km짜리 쐈다는데 그게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걸 쐈다는 거는 그것도 4발인가 연달아 쏜 거 봐서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그거는 성공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성공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선생님 계실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1984년 10월 24일 지시돼가지고 그때부터 개발했으니까 84년이면 84, 벌써 30년 94 이제야 그저 제대로 가는 거예요. 북한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네, 북한 속담에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덩 싸게 3년에 개바자 놓는단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뭉갰으면 이제는 자기 궤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미사일만큼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 왜냐하면 북한은 80년대 초부터 미사일 이 중거리, 장거리 여기에 굉장히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으니까 그땐 경제도 다 무너져갈 때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할 때인데 이것만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핵 미사일은 끝까지 끌고 나가서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하여튼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도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원래 지금 오늘선 북한에서는 화성 5호 계열이가 6, 7, 걔는 발사 횟수로 화성 몇 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대외적으로 인식할 때는 북극성이요 뭐요 하지만은 그 안하겐 남반은 똑같아요. 계속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딱 눌러준 거기 때문에 그건 법이에요. 지상의 법이에요. 누구도 못 고쳐요. 근데 해외에 공부할 때마다 대체 가득한 것처럼 자꾸 북극성이요 뭐요 하는데 그건 그거하고 실제 번역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그건 화성 계열로 쭉 나가게 돼 있어요. 화성은 뭐예요? 화성 무슨 행성 중에 하나가 화성이겠는데 김정일이 거기서 화성으로 달아놓은 거죠. 이름이 화성이다. 화성계 미사일 이렇게 달아. 화성계 미사일. 또 무슨 계 미사일이 또 있는 거예요? 미사일계는 화성계밖에 없어요. 미사일계는 화성계밖에 없고. 하나로 쭉 가는 거예요. 핵은요? 핵은 내가 그 분야에는 취재를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많이 안 다는 게 아니라 아예 갈 수 없고 탁상머리에서만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비밀지대이기 때문에 핵 정책은 알아도 핵에 대해서는 글쎄 뭐라고 탈 거 없잖아요. 거기 핵실험, 1차 실험, 2차 실험 이렇게밖에 못 하죠. 그렇게만 하고. 핵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핵은 여기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원래 핵은 1950년대 전쟁이라서 53년에 끝나가지고 55년부터 본격적인 들어간 거예요. 5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핵개발의 역사가 이게 뭐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기네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발전이 더딘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 공동연구로 시작했어요. 소련하고 네.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그 5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이 소련 사람들이 공동연구 함매하지만은 자기네 그 핵심 기술을 공동연구하는 데는 북한 사람을 참가시키질 않았어요. 이 소련에서 네.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네만 하고. 그 베트남 사람하고는 김일성이 교시예요. 예.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핵심 기술 연구할 때는 북한 사람들을 빼놓는다는 거예요. 가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때 내가 그 후에 쭉 보면 소련도 가만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처한 그 위치 때문에 여기다 핵 기술을 제공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 그것도 김일성 족속의 야망도 여기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북한을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이 말씀 북한을 제일 잘하는 건 러시아예요. 아, 그렇죠. 네. 러시아가 만든 나라니까. 네, 잘 그렇잖아요. 잘하죠. 그러니까 예.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 아니까 전쟁도 다 같이 보고 했고. 하니까 알고 예. 계속 소련에다 무기 요구하고 예. 자기는 뭐 죽으나 사나 남조선을 뭐 밀고 나가서 해방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국이 있죠. 그다음에 뭐 러시아도 국경 약간 접하고 있죠. 일본이 있죠. 한반도 절반 땅에 미군이 딱 들어와 있죠. 여기다 핵 기술 제공했다가는 김일성 족속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절제 차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가 내잖아요. 거기에 지금 떨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사정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일본 열도로 가로타고 넘어가면 많이 부르스를 치니까 일본에서 그것도 시끄럽거든요. 또 현재 트럼프가 올라앉고 했으니까 이 짜구리 데다 싸서 그 거리 맞춘 게 거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일본의 그 수역에 들어가는 사정거리가 거기밖에 안 간, 거기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쏜 거죠. 화대에서 쐈으면 아마 넘어갈걸요, 일본 열도를. 이번에는 어디 원산 쪽에서 쐈나요? 아니죠. 평북도 쪽에서 쐈어요. 평북도 쪽에서. 그러면 그 일본 거기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전쟁하면 어떡하려고? 저 북한 사람들은요, 한국, 일본을 우습게 봐요. 김일성 족속은 우습게 봐요. 왜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이렇게 걔네가 무수하는 건 미국이지. 또 일본하고 글쎄. 일본은 엄청 경제도 발전했는데. 일본 우습게 봐요. 아, 그래요? 네. 저 일본에 미국이 앞잡이다 해가지고 엄청 우습게 보죠. 한국은 그건 아예 셈에도 없고. 그건 그래. 한국 하나 밀어버리는 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김일성 족속은. 그러니까 대륙간을 쏴도 한국을 인질로 잡고 떠들어대고 중거리를 쏴도 한국을 인질로 잡고 떠들어대고 계속 심지어는 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죽은 것도 한국을 뭐 어쨌어 하고 또 걸고 늘어주고 그렇죠. 한국을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쏜 게 지금 다음 주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죠. 하고 현재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자기가 주권 행사를 하고 힘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떼리 몽둥이도 없는 나라요. 진짜 북한은 핵, 그다음에 미사일. 이 두 개를 딱 쥐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 개는 확실한가요? 네, 만약에 북한이 한 반년 안 쏴봐요. 김정은이 죽었나 할걸?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어도 하고 한 번씩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지. 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직까지 식량 배급책을 회복을 못하고 우리가 이걸 쏘느라고 늘 아직까지도 밥 못 먹이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혁명위협과 관련된 거니까 허리띠를 계속 메고 가자 이런 명분도 주는 거고 또 대회에다 대고 존재감 저 얼마나 불쌍한 독재자예요. 3대를 내려오면서 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올라앉은 지도 몇 년 되는데 초청하는 나라도 없고 계속 이제 참수작전이라는 말까지도 공공연히 나오니까. 근데 참수작전이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물에다 빠져서 죽이는 건지 알고. 너무 무식하니까. 그건 자기네 언어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쏴서 나 죽지 않았다고 알려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썼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북한은 한 번 썼는데 자유세계 기준으로 비용을 따지면 안 돼요. 네. 북한은 우선 미사일 한 발 쏘는데 인건비가 일단은 없어요. 인건비 없죠. 인건비가 없어요. 반만 매겨주면 만드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자기 부품 대치를 하고 진짜 이건 북한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대치할 수 없다 하는 부품만 사들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우리가 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열심히 쳤잖소. 그러니까 그 달러를 안 줬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줬길래 무슨 그거를 핵을 만드냐. 근데 거기는 인건비도 안 들어가지, 부품비도 안 들어가지, 무슨 임대료도 안 들어가지 하니까 달러를 조금만 줘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저 꼭 필요한 달러만 쓰는 거죠. 외화를. 이게 내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성을 저 무슨 아프리카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북한은 그저 미사일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단거리는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고 중거리는 일본, 괌에서 태평양상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상의 모든 기지들을 미군 기지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대륙가는 미국 본토까지 깐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중거리예요. 중거리 미사일인데. 그럼 왜 그래요? 미국 본토를 어떻게 까요?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태평양상 왜 그렇게 하나? 자기네가 이제 쫙 밀고 나갈 때 태평양상에 있는 미군 기지를 뭐 공격하거나 협박하거나 폭격하면 얘들 개입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조선반도 조선에 들어온 개입이 늦어진다. 미군의 개입을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거리 미사일이 제일 중요하군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이 제일 중요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건 뭐 근데 별로 사용도가 없겠죠. 그 애들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 가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얻지 못하는 거 무력 통일을 맨날 노래 부르고 조국 통일의 투쟁의 최고 형태는 무력으로 밀고 나간다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못하는 게 한반도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군이 김일성이가 판문점 도끼 사건 때 1970 몇 년도인가 그때 판문점 도끼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76년도였나요? 76년도 거예요. 내가 대학 때니까 그때 이기에 밀고 나가자. 그때만 해도 북한이 군수 생산도 그렇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둥디 중국의 무슨 인민대회당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그때 아마 그 안악에서 총격전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못한다. 딱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어떤 사람의 광주 무슨 봉기인가? 광주 인민봉기라 그러죠. 여기 5.18. 네. 광주 봉기 때 밀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김일성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김일성은 6.25를 철저히 겪었기 때문에 다 쫓겨서 압록강 변두리에 나가 앉아있다가 소련 중공군 100만 대군이 쓸어나와서 살려놓은 거예요. 야심차게 밀고 나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그걸 잘 알아요. 김일성은. 하고 미국과 중국이 리해관계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한 게 안 된다. 남조선 땅에 미군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전쟁을 못한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요새 한미동맹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뭐 대선 치르게 되겠는지는 모르겠어요. 앞당기 치르게 되겠는지 모르는데 나와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인으로 내가 볼 때는 정치인의 자격이 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볼 때 이 한반도 안보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럼요. 죽고 살고의 문제인데. 제가 아무리 정면 일자리요 무슨 일자리요 아무리 노래 불러도 핵 여기다 한 발 떨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한은 핵을 못 떨군다는 못 말씀이세요? 떨구지만은 예. 한반도가 이렇게 말하자면 안보 의식이 자기네 보기에도 뚫고 들어가는 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주동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거를 야당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철저히 막고 대한민국 국익에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더 그래야 돼요. 이 싸도 넘는 거 가지고 몇 년째 떠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뭐 중국이 뭐 반대한다고 지금 아니, 야당에서 중국이 그러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의 6.25 때 다 죽어가던 다 무너지던 김일성을 살려주면서 살려주려고 100만 대군이 쓸어 나올 때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묻고 나왔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묻고 나왔어요. 왕 나왔어요. 그렇죠. 막 나오죠. 네. 물어보고 나오는 게 근데 없죠. 제 나라를 지키는데 중국 그러니까 정신 빠진 참 사람이 답답하죠. 너무 많아서 아니, 그래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나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 미군들에게 네. 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한미 동맹 이렇게 그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그다음에 자유통일, 북한도의 해방 이거를 써가지고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을 좀 격려하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좀 더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한미동맹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에 생명선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런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특히 또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또 미군의 존재 여부도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이제 우리 왜냐면 북한이 핵을 쐈다. 북한은요 첫 단추를 잘못 깬 나라예요. 첫 단추. 어떻게? 8.15 해방 직후부터 정권 수립의 첫 단추를 잘못 깨서 네. 계속 가다 나니까 세수까지 하며 나가다 나니까 이제 외골수에 딱 들어갔어요. 네. 80년대 경제는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94년도 4월 25일인가 27일인가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94년 7월 달에 죽었죠? 7월 8일 죽었죠. 94년 4월 말에 그 김일성이 눈 뜨고 있는 때는 제일 마지막으로 제2경제위원회를 현지 차렸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이경제위원회 계셨잖아요. 예, 난 그때 그 기자였으니까. 그때 다 이렇게 매 중요공장 핵심 일꾼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생산에 대한 거, 군수 생산에 대한 거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수 생산이 그때 이미 10%, 15% 가동률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군수 생산까지도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김일성이가 황당한 거라. 예. 그 군수 공장은 50%만 해도 자기 생산 과정 50%만 해도 100%로 쳐주라는 그 방침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사기를 올려주느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고 국가가 물자를 못 떼니까 필요한 물자를. 근데 그때는 10%, 15%대였거든요. 김일성이가 다 하다가 군수 생산을 몽땅 다 죽여도 좋지만은 탄 생산만은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총이고 뭐고 다 만들어놨는데 총알이 없어서 군대 나갔다가 제대되면서 한번 실탄 사격도 못 해보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졌던 나라를 그러나 저것들은 핵 미사일은 계속 끌고 나간 거예요. 경제력이 그 바닥이니까 이렇게 30-40년을 걸려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명이면 저거 1년이면 다 따라잡을걸요? 그렇죠. 근데 그것밖에 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암만 쏘고 그래도 그거는 맞습니다. 북한이 자기네 정치적 야망, 야욕, 김일성 족속에 그걸 놓고 볼 때 모든 국가적인 환경, 국내 환경을 놓고 볼 때도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데 주한 미군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마음 편히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 그렇죠. 뭐 벌써 김일성한테 목격했네요. 못했지요. 예. 아유. 그런데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김정은은 이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까요? 쏠걸요? 최후의 순간에는 지금은 못 쏘죠. 쏘는 날이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 날인 건 아직은 못 쏘지만은 네. 더 이상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죠. 미사일 계속 들고 나오죠. 시간 됐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 계속 쏘죠. 그러니까 국제적 압력이 온나이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찰이 들어온 90년대 초전까지는 밥술은 먹었어요. 핵 개발하면서부터 조건이 됐어요. 도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 고립이 들어. 저놈의 그 범죄적인 핵 때문에 북한 주민 300만 굶겨 죽는 것도 그 핵 때문에 다 했지만 그걸 넣지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 넣는 순간에 자기네도 죽는다는 거 아니까 이제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지?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서 한국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쏠 그렇죠. 거냐. 자기는 더 이상 이제는 지금 계속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한미 군사훈련전 전술 핵무기까지 들어온다니까. 들어오면 그게 무슨 런이 된다니까. 그 점점 쪼여오면 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쌀을 넣는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롯데를 철수시키고 뭐 관광객 이런 거 안 보내준다고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뭐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교류가 없을 때도 잘 살았어요. 그렇죠. 예, 중국 관광객 안 올 때도 뭐 밥 먹고 살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그 웃기는 나라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하고 다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예요. 주변을 편안하게 안 해놔요. 중국이라는 거는 투자하라 해서 들어갔다 약간만 자기네 그 정치적 국익에 오분나면 또 내쫓아요. 거기에다 들여다가 뭐 그렇게 과도하게 해서 롯데 그게 무슨 큰 피해를 입을 정도로 했다면 그건 롯데 그룹의 전략팀이 원초부터 잘못한 거고 적국 공산국가라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네, 더 한심한 거는 개성 저 넘어 분기 38선 저 위에다가 개성공단을 만들 때 난 깜짝 놀랐어요. 동서고금의 어느 역사에 휴전 상태에 있는 적국 지역에다가 공단을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들도 반대했는데 그때 저 특별한 대통령께서 만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돈만 다 떼우고 그러고는 또 근데 웃기는 게 깡패한테 떼우고 와서 왜 대통령한테 해봐요. 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을 안 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뭘 어떻게 잘하고 사람 관리 이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앉으신 우위가 분명히 나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첫째가 개성공단을 문 닫게 한 거예요. 예. 그 개성공단 때문에 얼마나 시들렸어요. 이명박 때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 우리 국민이 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요 없어지니까. 그 인질 잡혀 있었던 저 그거하고 걱정할 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한반도 정치 안보에서 개성공단이 얼마나 사람들 많이 불안하게 하고 시드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대통령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용기를 얻으실 것 같네요. 잘한 건 잘한 거지요. 아이 그럼요. 잘한 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사람이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그 악순환을 끊어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북한에서 미사일 몇 발 쐈다고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그것도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 김정남이 죽은 거 가지고 한 줄을 떠들어댑디다. 김일성 족속 하나 쟤네끼리 죽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슨 화양 무기를 화학 무기 생화학 그걸로 발라서 주겠다면 패트를 생화학 무기에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김정남이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도. 쟤네는 그걸 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애들이 막 때를 쓸 때, 울면서 막 때를 쓸 때 자꾸 가서 얼러주면 애가 더 때를 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모르는 보세요. 척하면 가만히 있을지도. 김일성, 김정일 때 중거리를 쏘든 장거리를 쏘든 발사장에 나가 있은 족속이 없어요. 예. 김정은이 얼마나 할 일이 없고 거기 목을 맸으면 그 발사장에 가 앉아 있겠어요. 근데 무섭지 않나 걔가? 누가? 김정은이는 겁이 없어서 거기 맨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거기라도 가 앉아 있어야 뭔가 하는 것 같은 감이 있는 거예요. 할 게 하도 없으니까 끝까지 가 앉아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너무 선생님 말씀, 선생님 생각에는 북한의 이제 그 이경제위원회 그 군수공업을 다루는 그쪽 분야에서 정책 기자로 일하시면서 이제 그 이경제 이자연과학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쭉 활동하시면서 이제 뭐 깨달은 게 계시다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핵은 이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생명권이다. 생명줄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혁명 자산이라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혁명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물려준 게 유산, 핵이 유산이고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물려준 거 미사일 유산이에요. 그 항상 말했죠. 김일성이 나는 김영직이한테서 3대 유산을 물려받았다. 말했잖아요. 맞아 죽을 각오, 무슨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한테 두 자리의 권총 그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핵 프로젝트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 김정은은 핵하고 저게 미사일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자산이군요. 네, 김일성 족속의 생명선이고 그러네요. 김일성 족속이 그건 넣는 순간에 저거는 없어지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을 없애려면 이게 상당히 그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살상 무기니까 이걸 없애려면 결국은 김일성 족속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래 유산이 없어지는 김일성 족속과 함께 저 위험 수단들을 일격에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없어지면 유산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김일성 족속이 야망의 산물이니까. 제가 오늘 그 김일성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확실하게 깨닫는 것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착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김정은의 이 핵 또 미사일 이런 도발 발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더욱더 이렇게 탄탄한 대로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이제 제가 더욱더 이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반미를 외치는 자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은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 왜냐? 인류 살상 무기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중국에 찾아가서 그 아양을 떨면서 사드 배치를 못하도록 막았던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돌아온 모 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정말 반성해야 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초보적인 자질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굳히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인류에게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서민에게 그래도 밥술이라도 뜨게 하는 그러한 정말 서민적인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정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한미군의 또 이 존재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는 사드 배치가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저희 자유통일문화원 나라사랑 후원회에서
그 통일 약과를 전달을 해서 그 훈련에 참여하는 그 장병들을 격려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Uninterrupted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A,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그다음에 Through Liberation for North Koreans, 이렇게 이제 자유 통일 북한노예 해방, 이런 그 스티커를 붙여서 그 장병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과를 받으시는 우리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겠고요. 또 같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기 이승만 학당을 마쳤고요. 2기 이승만 학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17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4일에 걸쳐서 12주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그 원칙과 뭐 질서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수강료는 1시간당 10,000원이고요. 많은 그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대한민국의 이 가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득세한 공산 그 왕조 추정 세력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많아서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